잘 활용을 하면 특정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를 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PPT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이런 줄글보다는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보여주었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수백 개의 PPT를 만들어 보니까 유독 많이 쓰이는 구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PPT의 5가지 기본 구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도식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기본 구조는 나열형입니다. 하나의 큰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나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기업의 핵심 가치 5가지 아니면 땡땡 서비스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열형 구조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의 도형을 일정하게 배치해서 디자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같은 원 도형을 일정하게 배치를 해서 디자인을 해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특정 요소를 강조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조할 내용의 도형만 다른 색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도형마다 색에 조금씩 차이를 두어서 단조로움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구조를 잡아준 다음에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텍스트만 넣으니까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든다 싶으시다면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주거나 이미지를 삽입해서 디테일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사각형만 있으니까 조금 단조로운데 싶으면 이렇게 도형 안에 선을 넣어서 디테일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선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구조는 대조형입니다. PPT를 만들다 보면 전후를 비교 대조하거나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 대조해서 자사 제품의 우위를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식으로 A와 B를 대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강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정 컬러를 적용을 해주고 이 선도 조금 더 붉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경우에 따라서 아예 그냥 지정 컬러로 채워버릴 수도 있겠죠. 이 두 도형에 다른 서식을 적용을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표현 방식은 특히나 제가 애용하는 방식인데요. 두 도형의 크기에 차이를 두고 이 도형 사이에 사다리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라데이션 도형이 입체감을 더해주니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다리꼴 어떻게 넣었는지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삽입에서 도형에 들어가서 기본 도형에 보시면 사다리꼴 모양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뒤집어준 다음에 이 사각형의 끝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조금 더 넓혀줘야겠죠. 이렇게 사다리꼴을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은 없음으로 적용을 해주고 그라데이션이 아래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점점 낮아지게끔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들을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조형 구조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 때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 슬라이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을 해준 다음에 원을 하나 삽입을 해줍니다. 투명도를 살짝만 높여줄게요. 이미지를 하나 복제를 해서 빼두고 이미지 클릭, 도형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서 병합, 교차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만 남았죠? 얘를 앞으로 가져와 주고 이미지를 아까 있던 위치에 다시 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으로 잘려진 부분에 선을 추가를 해줄게요. 얘를 그대로 옆으로 빼준 다음에 확대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고 강조를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두껍게 넣어주겠습니다. 사다리꼴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건데 가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사다리꼴 도형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유형 도형을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형 도형을 삽입을 해주고 원하는 부분에 점을 찍은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로 선이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고 이쪽에 또 점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점을 한 번 더 찍어주고 또 Shift 눌러서 수직으로 선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쪽에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사다리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관련 텍스트만 채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그라데이션을 잘 활용을 하면 특정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를 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본 구조는 과정형입니다. PPT를 만들다 보면 기업 연역이라든지 업무 절차라든지 단계나 순서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죠. 과정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살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처럼 화살표를 중심에 두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나열형처럼 도형을 일정하게 배치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화살표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도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화살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건 이 선 화살표입니다. 선 화살표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너비를 충분하게 값을 주는 거예요. 8 정도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실선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선을 적용을 해줍니다. 방향은 선형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중지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고 전부 다 회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낮아지게끔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작은 원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 서식도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삽입을 해줍니다. 서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 아래 위치가 많이 남죠. 이렇게 화살표를 좀 가운데로 가지고 와준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사각형과 화살표 간의 사이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화살표가 두 개의 사각형의 딱 가운데에 왔죠. 이 원과 사각형 사이에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두 개를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도형을 그룹화를 해준 다음에 한 이쯤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사각형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선을 똑같이 아래로 내려줍니다. Shift를 누르면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도형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트가 만들어졌으면 Ctrl Shift를 눌러서 수평 복제를 해줍니다. 5단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볼게요. 안내선에 맞춰서 잘 배치를 해주고 이 5개의 세트를 복수 선택을 해준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각 도형 안에 각 절차에 맞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처럼 도형 사이사이에 화살표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도형 사이에 넣어준 화살표 같은 경우는 도형 안에 있는 화살표가 아니고 상단에 삽입해서 아이콘에 들어가 주시고 화살표를 검색을 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활용을 해주었고 화살표의 색을 바꿀 수도 있고 화살표를 그룹 해제를 한번 해줬다가 다시 한번 그룹화를 해주면 그라데이션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자인에 맞춰서 화살표를 다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구조는 확장형입니다. 제가 뉴스레터에서도 이 구조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 확장형 디자인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PPT를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확장형 구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이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장을 해나갈 것인지 보여줘야 되는 슬라이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구조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형 구조를 만드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같은 모양의 도형을 활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크기와 컬러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같은 도형을 활용을 해주었는데 크기를 다르게 적용을 해주었고 색의 밝기를 점점점 어둡게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배경에서는 흰색 도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도형에 방사형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서식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은 제가 선형 그라데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형이 아무래도 원이다 보니까 방사형을 활용을 해줬어요. 방향을 보시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게끔 지정을 해주었고 바깥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높아지게끔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방사형 그라데이션을 활용을 하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형 구조를 만드실 때는 방사형 그라데이션도 활용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 구조는 설명형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아니면 특정 인물,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활용을 하면 좋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대상을 슬라이드 중앙에 배치를 하시고 도형을 활용을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신 분들이라면 바로 캐치를 하실 것 같은데 일부 도형은 제품 뒤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일부 도형은 제품 앞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도형을 배치를 해주면 입체감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대상에 그림자를 더해주면 조금 더 깊이감이 더해집니다. 어두운 배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밝은 배경에서는 좀 어두운 그림자를 적용을 해주었고 어두운 배경에서는 밝은 그림자, 흰색 그림자를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인물 소개 슬라이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인물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을 소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이 담겨 있으니까 혹시나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PPT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 여기까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PPT의 원본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PPT의 모든 내용이 이 구조 안에서 표현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구조만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PPT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식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